안녕하세요, 박연태입니다. 저는 여행 가서 사진을 굉장히 많이 찍다 보니까 사진 데이터가 굉장히 빨리 많이 쌓이는 편이거든요. 보통 여러분들 사진 정리하려고 그러면 굉장히 좀 까마득하고 귀찮고 번거롭고 이런 느낌 있으시잖아요. 오늘은 제가 사진을 어떻게 정리하는지 조금 소개를 조금 해드리고, 만약에 이 방법이 조금 괜찮다 싶으신 분들은 한번 따라해 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호주 여행 다녀온 사진들을 쭉 보면서 정리를 하는데, 제가 9박 10일 일정이었는데 사진이 6,000장 조금 넘게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 사진들을 분류 작업을 하는데 30분이 채 안 걸렸거든요. 물론 저는 이제 숙련도가 조금 있는 편이고 제 나름의 기준이 있다 보니까 좀 빨리빨리 하는 편인데, 그 파일들을 컴퓨터로 옮기고 이런 작업들은 물론 좀 수고를 하셔야겠지만, 여러분들도 이게 조금만 익숙해지시면 금방 1시간 내로 거의 10,000장 가까이 되는 사진을 충분히 정리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제가 사용하는 프로그램은 어도비 브릿지라는 프로그램인데요. 이 프로그램 자체는 무료예요. 근데 이제 직원분이 설명하시기로는 이게 무료지만 일부 기능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어도비에서 제공하는 다른 유료 구독 플랜이 있어야지만 온전히 사용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저는 심지어 색보 정도 그냥 이쪽에서 다 해버리거든요. 유료 구독 플랜이 있으시거나 혹은 그걸 구매하실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한번 참고해서 이것도 같이 활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한번 같이 보시죠. 자, 어도비 브릿지를 키시면 이렇게 화면이 나오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어도비에서 제공하는 제품이다 보니까 맥이랑 PC 둘 다 사용이 가능하시고요. 그 다음에 저 같은 경우에는 PC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PC 기준으로 좀 설명을 드릴 거예요. 왼쪽에 이제 즐겨찾기 혹은 폴더들이 나와 있는 곳이고요. 오른쪽은 그 폴더 안에 들어가 있는 파일들이 나오게 되는 형식이겠죠. 저 같은 경우에는 여기 위쪽에 있는 주소창을 굉장히 활용을 잘 하는데요. 제가 이렇게 사진이 들어가 있는 폴더가 있으면 위에 주소창을 그대로 복사해서 여기 주소창에다가 Ctrl C, Ctrl V 해주면 바로 이렇게 들어올 수가 있겠죠. 들어왔으면 이미 어도비에서 굉장히 다양한 카테고리로 사진을 먼저 분류를 해줍니다. 왜냐면 사진은 촬영할 때 그 메타데이터가 사진 안에, 파일 안에 저장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얘들이 먼저 분류 작업을 해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요 밑에 보면 방향, SNS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나 세로 사진만 따로 모아서 보고 싶어 했을 때 이런 식으로 미리 얘들이 분류를 해놓기 때문에 편하게 보실 수가 있다. 그리고 ISO, 노출 시간, 에퍼처 값 이렇게 나와 있는데, 노출의 3요소에 따라서 미리 얘들이 분류를 해놓는 겁니다. 말도 안 되죠? 굉장히 편리한 기능입니다. 이렇게 1차적으로 분류는 해줬는데, 사실 우리가 사진 정리하는 목적은 제가 원하는 사진만 남겨놓고 싶기 때문이잖아요. 지금부터 제가 분류하는 작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작하는 사진을 들어가 주시고요. 스페이스바를 누르면 전체 화면으로 켜집니다. 키보드 화살표 키로 옆으로 쭉쭉 넘어가 주면서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전체 화면으로 보시기 때문에 내가 초점이 나갔는지 안 나갔는지 이런 것들을 다 보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내가 마음에 드는 사진이 있다 그러면 키보드에 1번 이렇게 체크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 왼쪽 아래에 별 표시가 하나 생기면서 체크 표시가 된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이 별표는 5번까지 사용을 해서 2, 3, 4, 5 이렇게 원하시는 만큼 별표를 설정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대략 선택을 하셨다 하시면 ESC 키를 눌러서 놔주시면 되고요. 왼쪽에 보면 필터의 등급이라는 탭이 하나 생겼습니다. 여러분들이 별표를 표시한 이 사진들이 딱 모여있죠. 사진을 넘기시면서 보시다가 보면 여러분들만의 기준이 생겨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여러분들만의 기준을 삼아서 이 별표를 체크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일단 전체적인 B컷을 쭉 선별하는 데는 별표 하나를 쓰고요. 그 다음에 A컷들을 선별할 때 2번을 씁니다. 그 중에서 인물 사진은 3번, 풍경 사진은 4번, 뭔가 조금 독특한 컨셉이 있는 사진이다 5번, 이런 식으로 갈 수가 있고요. 거기에 내가 추가적으로 조금 더 카테고리를 나눠야 하는데 어떻게 방법이 없나 하시는 분들은 그 뒤에 번호를 사용을 해주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제가 6번을 눌러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빨간색으로 라벨이 됩니다. 7, 8, 9 이렇게 가면은 색깔이 바뀌면서 9번까지 활용해서 여러분들이 입맛에 맞는 라벨을 또 생성해서 만들어 주실 수가 있겠죠. 그렇게 하면 당연히 왼쪽에도 내 라벨에 따라서 이렇게 또 분류를 해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총 9개의 기준점을 세워서 여러분들의 사진을 입맛에 맞게 분류를 하실 수가 있게 되겠죠. 이 탭에서 이제 별표에 선택을 받지 못한 친구들은 다 필요 없는 사진들이겠죠. 그러면 여기서 Ctrl A 눌러줘서 딜리트 키를 눌러주시면 사진 정리는 끝입니다. 쉽죠? 자,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스페이스바로 보는 거 말고 조금 내가 좌우에 지금 어떤 류의 사진들을 보고 있는지 대략적인 흐름을 보면서 작업하고 싶으실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 이 위에 있는 필름 스트립을 사용을 해주시면 됩니다. 필름 스트립에 들어오면 이 미리 보기 창이 굉장히 커지고요. 아래에 제 파일들이 쭉 나열이 됩니다. 그래서 눌러보면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요. 그런데 이렇게 보실 때 중요한 점은 여기서는 숫자 키만 누른다고 해가지고 별표가 바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여기서는 컨트롤 키를 같이 눌러줘야만 이 별표나 라벨이 적용이 되는데요. 저희가 스페이스바를 보고 있을 때는 그냥 숫자만 눌러도 바로 적용이 됐었죠. 근데 전체 화면을 빠져나와 있는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별표나 라벨을 먹이고 싶다 하실 때는 컨트롤을 같이 눌러주셔야 돼요. 이 상태에서 컨트롤 3, 컨트롤 4 이렇게 눌러주셔야지만 체크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이렇게 1번과 2번으로 분류를 마쳤다. 그러면 여기 브릿지에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실제 내 PC 폴더에서도 정리가 되어 있어야겠죠. 그 과정도 브릿지 안에서 그냥 끝내시면 됩니다. 우선 아무것도 선택하지 않으면 전체 파일이 나와 있는 상태인 건데요. 여기서 좋은 거는 PC에서 사용하는 단축키들도 다 똑같이 사용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안에 새로운 폴더를 하나 만들어 줄 거예요. 컨트롤 시프트 N을 눌러서 폴더를 만들어 주신 다음에 B컷 이렇게 폴더를 만들어 주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1번으로 선택했던 친구들이 다 B컷이었죠. 그러면 1번에 들어가서 컨트롤 A, 컨트롤 X 해서 잘라내기를 한 다음에 여기는 컨트롤 X를 잘라내기를 했다고 해서 뭔가 외관상으로 변화가 보이진 않습니다. 다시 나가주면 B컷 폴더에 더블 클릭해서 들어가신 다음에 컨트롤 V 눌러주시면 짠! 제가 1번으로 표시했던 애들이 싹 모여서 이 폴더 안에 들어왔죠. 폴더 바깥으로 나가고 싶으면 위쪽에서 다시 이전 폴더로 나가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B컷이라는 폴더 안에 제가 정리했던 사진들이 다 이미 옮겨진 거예요. 실제 폴더에 들어가서 봐도 B컷이라는 폴더가 생겨서 이미 정리가 다 되어 들어간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간편하지 않나요? 그리고 제가 어도비 브릿지에서 제일 잘 쓰고 애용하는 기능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이름 바꾸기 기능인데요. 저는 그때그때 사진을 정리하면서 내가 언제 찍었는지, 어디서 찍었는지 이렇게 날짜랑 장소를 표시해주는 걸 좋아하거든요. 저희가 PC 일반 폴더에서는 물론 하려면 할 수는 있지만 이게 사실은 굉장히 디테일하게 되진 않아서 좀 난감한 경우들이 꽤 있습니다. 어도비 브릿지에서는 이게 쉽게 됩니다. 저는 이 폴더 안에 있는 전체 사진들의 이름을 일단 바꿔주고 싶기 때문에 컨트롤 A 선택을 해줄게요. 아무 곳에나 마우스를 올려놓고 마우스 오른쪽 클릭을 해주시면 이렇게 일괄 이름 바꾸기라고 있는데요. 이걸 눌러주시면 이런 창이 뜹니다. 이 대상 폴더 같은 경우에는 내가 이 같은 폴더 내에서 그냥 이름을 바꿀 것이냐, 혹은 이름을 바꾸면서 다른 폴더로 이동을 할 것이냐, 다른 폴더에 이 사진 파일을 똑같이 복사를 해서 이름을 바꿀 것이냐, 뭐 이런 겁니다. 나는 백업을 하면서 이름도 바꾸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다른 폴더로 복사를 해서 경로를 맞춰주시면 되겠죠.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그냥 놓고 그 다음에 새 파일 이름 이렇게 해주는 곳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원하는 만큼 이름에 넣을 요소들을 추가해 줄 수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보통 2개만 사용을 하는데요. 첫 번째는 텍스트, 두 번째는 시퀀스 번호를 많이 사용을 하는 편입니다. 그러면 텍스트에다가 예를 들어 25년 1월 20일 캠핑장 이렇게 쓴 다음에 시퀀스 번호를 1 그렇게 한 다음에 이름 바꾸기만 눌러주시면 끝입니다. 근데 이 시퀀스 번호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의 총 사진량을 생각해서 해주셔야 되는데요. 여러분들이 찍은 사진이 1000장이 넘어간다 그러면 3자리로 하면 안 되고 4자리로 하셔야겠죠.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폴더에 164장의 사진이 있기 때문에 3자리로 그냥 놓고 이름을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짠! 하고 1번부터 제가 놓은 순서대로 쭉 164번까지 정리가 됐습니다. 이 이름 바꾸기가 저는 너무 편하고 굉장히 애용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런 방법으로 보통 사진 정리를 하고요. 여러분들은 아마 처음 하실 때에는 조금 버벅이고 오랜만에 보는 사진이니까 음미도 좀 하고 하다 보면 시간이 조금 더 걸리실 수는 있습니다만 다시 보지 않으려면 저희가 왜 사진을 찍었겠어요. 한번 사진도 한번 둘러보시고 이렇게 정리도 하시면서 조금 개운한 하루를 한번 보내보시길 권장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저는 색보정도 웬만하면 거의 여기서 끝내버린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이 색보정은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유료 구독 플랜이 있으신 분들에 한해서 사용을 하실 수가 있다고 전달을 받았고요. 어도비에 전화해서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하는지만 간단하게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사진이 쭉 모여 있는데 한 장만 하셔도 되고 여러 장을 한꺼번에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저는 전체적으로 일단 일괄적으로 색을 잡아주는 과정을 다 진행을 하기 때문에 일단 전체 선택을 해놓고요. 여기서 컨트롤 R을 눌러주면 짠 하고 카메라 로우 탭이 딱 켜집니다. 보시면 카메라 로우 이렇게 나와 있죠. 포토샵이나 라이트룸을 쓰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굉장히 익숙한 인터페이스가 있죠. 이 오른쪽에 있는 인터페이스를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사진 보정을 해주실 수가 있는 겁니다. 맨 위에 밝게라고 되어 있는 탭은 이제 노출 조정하는 탭이에요. 그래서 오토도 한번 눌러보고 너무 과하네 하면은 안 써 오토 이렇게 해서 기본적으로 원하시는 만큼 이렇게 작업을 조금 해주시면 됩니다. 그 밑에 색상으로 가시면 색 온도를 조절하실 수가 있는 거고요. 자동도 한번 눌러보고 직접 위에 있는 히스토그램을 보면서 조금씩 이렇게 맞춰주긴
효과 이런 것도 이제 뭐 텍스처, 명료도, 그리고 DH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안개 효과를 줄 것이냐 뺄 것이냐 이런 식으로 여기 있는 툴들을 사용을 해서 기본적으로 사진 작업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더 좋은 기능이나 꿀팁 혹은 뭐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열심히 콘텐츠로 제작을 한번 해볼까 합니다. 영상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이건 실제로 전문가들도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 프로그램이에요. 근데 일반 사용자분들이 괜히 이 외관에 겁을 먹고 사용할 엄두를 못 내고 계신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제가 오늘 간단하게 한번 소개를 해봤습니다. 여러분들의 구독은 언제나 큰 힘이 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요. 조심히 들어가십시오.